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국평 평균 13억 시대, 서울 평균 종합소득 4,850만원, 2019년 대비 현재 기준 우리의 소득은 11% 증가, 반면에 집값은 67%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폭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월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집값, 서울 평균 직장인 한 달 월급 400만원, 월세, 생활비 지출 후 200만원씩 대출 없이 모아 집을 사려면 무려 54년이 걸립니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려면 대출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기준 시장금리가 약 4% 수준, 4%라고 가정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면 매달 133만원, 월급의 33%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 평균 13억에 3억만 대출받으려면 10억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즉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출퇴근이 멀어지는 것은 싫다, 경기도로 이사가는 것은 싫다, 또는 서울의 빌라나 낡은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이사 부담, 전세 사기 부담, 집주인과의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싶다. 나는 무조건 서울에서 대표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종로까지 최대 1시간 이내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평균 13억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임에도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무조건 서울의 전월세가 아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영상이며,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희망하거나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가기 원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무엇이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주제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결정하는 시장금리는 평균 4.3%이며 무주택자의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서 최소 1.6%부터 최대 4.3%까지의 금리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선정 기준은 무조건 서울이며 서울 대표 업무지구인 강남, 여의도, 종로와 지하철로 최대 1시간 이내 걸리는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식은 재건축을 기대한 너무 낡은 아파트는 실거주 가치가 없고, 지금 같은 하락 시기에 실수요들에게 외면받기에 제외하여 지어진 지 30년 된 아파트까지 선정하였습니다. 직거래 제외, 세대수 200세대 이상, 인프라는 화려하진 않아도 있을 건 있어야 하며 초등학교도 있는 곳이면 좋겠죠. 가능한 고층 매물을 골라보려고 할 것이지만 정말 매물이 없는데 입지가 괜찮으면 저층 매물도 넣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아파트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시점으로 팩트체크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5년 1월 16일 기준 30평대로 살 수 있는 정말 최소의 금액은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이면 대출을 3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내 돈 1억 5천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 기준 현재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최저가 아파트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지를 고려 안하고 가장 싼 매물 두 곳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국동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 8월에 지어진 29년차 된 아파트, 평수는 32평, 총 세대수는 315세대입니다. 2022년 5월 최고 가격 5억 5,800을 찍고 최근 실거래 가격은 4층이 4억 5천을 기록. 현재 네이버 매물로 1층이 4억 5천에 올라와 있으며 고층은 5억 3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4호선 쌍문역까지 도보 11분이 소요됩니다. 3대 업무지구 중에 종로까지 약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며 강남까지도 1회 환승 1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합니다. 상권이 매우 부족하지만 상권이 우수한 미아 삼거리역까지 전철이나 자차로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구로구 오류동 금감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 1월에 지어진 29년차 된 아파트, 평수는 33평, 총 세대수는 247세대입니다. 2021년 7월 최고 가격 5억 6천을 찍었으며 최근 실거래기는 없습니다. 현재 네이버 매물로 2층이 4억 7천에 올라와 있으며 고층은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1호선 오류동역까지 도보 5분이 소요되며 이번 영상에 소개되는 아파트들 중 최고의 역세권입니다. 이 노선을 이용해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 일자리까지 환승 없이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량진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26분, 강남까지 48분이 소요되며 대표 3대 업무지구 접근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의 세대수도 적고 학교가 주변에 없습니다. 역시 예상은 했지만 서울에서 가장 비선호 지역인 노도 관금 광구 중 하나인 도봉구와 구로구이며 저층 아파트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격들은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같은 곳에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입니다. 이보다 더 싸게 아파트를 살 수는 있으나 훨씬 낡고 입지도 떨어지는 아파트, 4억 2천까지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도 존재하는데 도봉구에 1987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입지, 예를 들면 아무리 노도 관금 광구라도 그나마 이 중에서 괜찮은 노원구라든지
그 이상의 상급지인 강서구, 은평구 등등에서 가성비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없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신사동 이랜드타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4년 5월에 지어진 21년차 아파트로 평수 32평, 세대수 228세대입니다. 2022년 5월 20층 최고가 7억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4년 10월 현재 7층이 5억 6천에 거래되며 20%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가격은 첫 층이 5억 6천에, 고층은 6억 8천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6호선 세전력이 도보 13분이 걸립니다. 세전역에서 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3대 주요 업무지구 수준보단 떨어지지만 방송 관련 일자리가 밀집한 DMC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수가 매우 작은 나홀로 아파트이며 상권이 연약합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관악구 신림동 금호타운 1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5월에 지어진 28년차 아파트로 평수 36평, 세대수 227세대입니다. 2022년 10월 11층 최고가 7억 2천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4년 12월 현재 8층이 5억에 거래되며 31%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5억 8천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림선 관악산역까지 도보 13분이 걸립니다. 이 역에서 환승 없이 9정거장 19분만 이동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권 일자리가 밀집한 여의도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림역에서 2호선을 환승하면 대한민국 최대 일자리인 강남역까지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작고 나홀로 아파트이며 경사가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관악산역 근처에 초, 중, 고가 밀집해 있고 역 주변으로 먹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노원구 중계동 현대오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12월에 지어진 27년차 아파트로 평수 32평, 세대수 268세대입니다. 2021년 8월 5층 최고가 7억 7천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4년 12월 현재 4층이 5억 9천에 거래되며 22%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최소 5억 8천에서 최대 6억 5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역과 매우 먼 비역세권이 단점이지만 강남 목동의 뒤를 이은 서울 최대의 학군지로 유명한 노원구 중계동 학군지입니다. 일자리 접근성보다는 자녀 학군에 관심 있으면서 저렴한 가성비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강서구 방화동 마곡서광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8월에 지어진 27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284세대입니다. 2021년 3월 15층 최고가 6억 천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4년 4월 현재 4층이 5억 7,500에 거래되며 6%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첫 층이 6억 2천에 고층은 6억 7천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작고 나홀로 아파트인 게 단점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가장 괜찮습니다. 특정 아파트층에서는 한강뷰도 가능하며 한강이 위치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가까워 일자리, 상권을 간접적으로 누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5호선 방화역까지 도보 구분이 소요되어 마곡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31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인접합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은평구 가련동 가련현대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7년 5월에 지어진 28년차 아파트로 세대수 278세대입니다. 2021년 5월 10층 최고가 7억 9천에 거래된 이 아파트는 2024년 3월 현재 6층이 6억 4천에 거래되며 19% 하락하였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첫 층이 6억 3천에 고층은 6억 5천에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세대수도 적고 주변에 먹자 상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유일한 최대의 장점은 도보로 15분 정도 걸려 연신내역에 도착만 하면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은 보너스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노선인 GTX-A 노선이 얼마 전 개통을 하여 운영 중인데 현재는 서울역까지만 빠르게 운행이 가능하나 앞으로 2-3년만 지나면 강남 삼성역까지 환승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해질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아파트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세대수도 거의 200세대, 300세대 수준의 서울 중심보다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죠. 그나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은 서울 3대 주요 일자리까지 1시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던지 학군이 괜찮은 특정 장점이 있는 아파트들만 선별해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싼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식이 40-50년 이상 상당히 오래된 노도관금 광구 중 역세권도 아닌 곳에 위치한 외지에 있는 곳들이죠. 이것이 현재 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30평대를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수준의 팩트이자 마지노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서울 30평대는 정말 살 곳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서울 20평대를 고려하거나 오피스텔 빌라를 고려하거나 경기도 임에도 서울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서울 20평대 중에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도 선별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분들께 현 시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부동산 경제 소식 및 인사이트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